많은 분들이 심혈관 질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큰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혈관 질환은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장은 하루 이틀의 문제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요즘 좀 쉽게 피곤하다. 예전보다 숨이 찬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말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심혈관 시스템이 조금씩 부담을 받고 있다는 초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없고 응급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는 사이 혈관은 서서히 탄력을 잃고 심장은 예전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상태로 바뀌어 갑니다. 제가 만났던 한 62세 환자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정기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었고 본인도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회복이 느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나이 탓이라 넘기셨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은 이렇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프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라는 착각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 몸의 리듬은 어땠을까? 바쁘다는 이유로 늘 서두르지는 않았는지, 회복보다 버티는 데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뒤에 가려진 진짜 흐름을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공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인, 바로 콜레스테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수치가 내려가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이 혈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핵심은 무엇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혈관이 어떤 상태로 반응하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혈관이 유연한 사람과 딱딱한 사람의 위험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검사지를 보고도 의사들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장면은 이렇습니다. 수치가 조금 높아도 생활 리듬이 안정적인 분은 큰 문제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치는 괜찮아도 늘 서두르고 회복이 부족하고 긴장이 잦은 분은 혈관이 더 빨리 지칩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만으로 심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숫자 뒤에 숨은 혈관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생활의 리듬, 회복의 질, 지속적인 긴장 여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환경이 몸에서 어떻게 신호로 나타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회복이 느려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쉬면 금방 괜찮아졌는데 요즘은 같은 활동을 하고도 몸이 오래 무겁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 변화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심장이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숨이 차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빠르게 걸을 때 예전보다 빨리 숨이 찬다는 느낌이 들면 혈액을 보내는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체력 문제로 넘기기 쉽지만 이 신호는 꽤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난히 뻣뻣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이 역시 혈관의 반응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혈액순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신호들이 검사 결과보다 앞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아도 몸의 느낌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이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않은데 왜 걱정해야 하나요? 하지만 심혈관 질환은 아플 때가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병입니다. 이 작은 신호들이 그 기회를 알려줍니다. 혹시 최근 들어 나도 모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그 느낌은 불안이 아니라 정보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신호들을 의사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검사 수치보다 먼저 보는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심혈관 질환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검사 수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입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언제 가장 바쁘고 언제 가장 지치세요?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은 이 일상의 흐름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늘 서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움직이고 식사는 대충 넘기고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한 채 생활합니다.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심장은 쉴 틈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수치는 당장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혈관은 조용히 피로를 쌓아갑니다. 또 다른 경우는 회복이 거의 없는 생활입니다. 낮에는 계속 앉아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잠을 자도 깊이 쉬지 못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의 긴장이 풀릴 시간이 사라집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리듬이야말로 심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토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 한두 시간으로 나머지 20시간의 리듬을 모두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운동의 양보다 하루 전체의 안정성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검사지를 보면서도 그 숫자 뒤에 어떤 생활이 깔려 있는지를 함께 상상합니다. 그 생활이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늘 긴장시키는 방향인지 이 판단이 치료와 예방의 출발점이 됩니다. 혹시 당신의 하루는 늘 긴장으로 시작해서 긴장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흐름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긴장과 리듬의 문제가 혈관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바로 염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프고 붓고 열이 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염증은 전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거의 없으며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이 염증은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혈관 안쪽 환경이 불편해지면서 조금씩 쌓입니다. 늘 긴장된 생활, 회복이 부족한 수면,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스트레스가 겹치면 혈관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염증의 씨앗이 됩니다. 혈관 안에 이런 염증이 생기면 벽이 매끄럽지 않게 변합니다. 그 위에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심혈관 질환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거의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검사 수치에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동안 혈관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진행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큰 통증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왜 갑자기? 라고 묻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염증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염증을 키우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는지입니다. 혈관은 이 방향 전환에 의외로 잘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염증과 흐름을 알고 있음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의 한계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약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약이 심혈관 질환의 모든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결과를 조절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수치를 안정시키고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왜 그 수치가 올라갔는지, 왜 혈관이 긴장하게 되었는지까지 대신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음에도 생활의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혈관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늘 피곤하고 회복이 느리고 몸이 무겁다는 분들입니다. 검사 수치는 관리되고 있다는 말을 듣지만 몸의 느낌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차이는 약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리듬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강조됩니다. 약은 보호막이지 기초 체력은 아니다. 혈관의 기초 체력은 하루하루의 리듬에서 만들어집니다. 언제 쉬고 언제 긴장을 풀고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혈관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몸의 신호를 덜 듣게 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약이 증상을 가려주면 우리는 괜찮아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줄어든 것과 원인이 사라진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착각이 방향 전환을 늦추게 합니다. 그렇다고 약을 부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약은 필요한 분에게 꼭 필요한 보호입니다. 다만 그 보호 위에 생활의 방향이 함께 올라가야 심혈관 질환의 진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약을 먹으니까 이 정도 생활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오셨나요? 그 생각이 혈관을 조금 더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 바로 생활 리듬이
혈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여러 원인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생활 리듬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혈관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운동했는지보다 언제 쉬고 얼마나 자주 회복했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흔들리는 가장 흔한 모습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아침에는 늘 급하고 저녁에는 늘 늦어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심장은 하루 종일 속도를 높인 채 버티게 됩니다. 잠깐의 휴식은 있어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은 사라집니다.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이 흐름을 본능적으로 조절합니다. 아침에는 속도를 천천히 올리고 저녁에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낮춥니다. 특별한 명상이나 복잡한 관리가 아니라 자극을 줄이고 회복을 늘리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도 괜찮습니다. 혈관은 하루에 오차보다 주간, 월간의 평균 리듬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평균이 안정될수록 염증은 서서히 가라앉고 혈관은 덜 거칠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 리듬을 바꾸려 하면 큰 결심부터 하려 합니다. 하지만 심혈관 건강에서는 작은 조정이 훨씬 오래 갑니다. 아침을 조금 덜 급하게, 저녁을 조금 덜 늦게, 하루 중 긴장을 풀 수 있는 짧은 시간을 한 번 더 만드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며 넘겨온 생활 패턴이 있으신가요? 그 패턴이 심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리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왜 의견이 나뉘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강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운동 강도와 수치 개선을 중요하게 봅니다. 심박수를 확실히 올리고 체력을 끌어올려야 심장이 좋아진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60세 이후에는 이 방식이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의견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상을 다르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강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혈관과 심장은 한 번의 강한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에서 더 잘 회복합니다. 이 안정성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자극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들은 강도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조금 더 움직이기도 하고 조금 덜 하기도 합니다. 이 유연함이 심장을 지치지 않게 만듭니다. 반대로 늘 같은 강도로 스스로를 밀어붙이면 회복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이 없는 관리에는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만 혈관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은 잠, 호흡,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오셨나요? 심혈관 건강에서는 열심히보다 적절하게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생활 리듬을 지켜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기준이 특히 중요한 사람들, 즉 반드시 더 조심해야 할 상황과 신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방향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침에 혈압이 잘 오르는 분들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머리가 띵하거나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다면 혈관이 아직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이는 습관은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을 자주 느끼는 분들입니다. 잠깐 앉았다가 일어설 때 눈앞이 흐려지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있다면 그날의 리듬은 이미 흔들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해볼까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더 섬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혈압약,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시는 경우 몸의 반응이 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약이 보호막이 되어주긴 하지만 무리를 대신 견뎌주지는 못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그대로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불편함은 참고 넘길 대상이 아니라 조정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은 참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속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 정도는 다들 그렇지 라며 넘겨온 신호가 있으신가요? 그 신호는 경고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정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을 조금만 일찍 받아들이면 방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원인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부르는 진짜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긴장된 생활이 회복되지 않은 차에 계속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스트레스 하나, 잠 한두 시간 부족, 급한 식사, 회복 없는 하루가 각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수년간 같은 방향으로 쌓이면 혈관의 환경은 서서히 변합니다. 탄력은 줄고, 염증은 늘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감각과 안전하다는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인을 개별 문제로 보느냐, 흐름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바탕이 되는 생활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은 무언가를 갑자기 더 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심장을 지치게 하는 요소를 조금씩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방향 전환이 혈관에 가장 큰 휴식을 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진짜 원인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즉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을 알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네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한 생활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모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심장이 편안했던 순간 하나, 회복이 잘 됐던 하루의 구조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주 만드는 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적대적으로 보지 않고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가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흐름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까지 언젠가 해야지 라고 미뤄온 조정이 있으신가요? 그 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아직 아프지 않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질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은 특정 음식 하나, 운동 하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생활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루 중 심장이 가장 편안했던 순간을 하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그 순간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 이 작은 반복이 혈관에게는 아주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심장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망이 사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회복했는지를 기억합니다. 회복을 허락받은 심장은 서서히 자기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이미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덜 긴장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선택이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댓글에 지금부터 바꿉니다 라고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심혈관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의사였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